제2회 선교사의 밤을 갖게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에는 독일 선교사님이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시간을 가졌었고, 올해는 특별히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서 또 거기서 또 응답받고 또 믿음 갖고 했던 그 평신도 선교사의 밤으로 이번 제2회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영 집사님과 그 다음에 오래전에 또 그렇게 다녀오셨던 박보람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 선교사의 밤을 갖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먼저 한 분씩 사진을 보면서 PPT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 목사님 가정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뵌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중국에서 온 애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좀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해외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부분들을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 이것이 나눔의 시간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 PPT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는 실질적인 그냥 팩트 위주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보시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가 2002년도입니다. 그때 중국 상하이로 유학을 처음 갔었고,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직업을 갖고 주재원으로 5년여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총 15년여 기간 동안 있었고, 그러면서 요 중국 근방에 있는 국가들, 뭐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여행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제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고 미국에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캐나다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전역한 다음에 잠깐 무역회사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캐나다 쪽에 해산물을 수입해오는 회사였어서, 보시면 이게 바닷가 근처입니다, 다. 그래서 이쪽으로 출장을 6주간 출장을 다녔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직을 해서 이제 이집트, 우리 애굽이죠, 애굽이란 나라로 곧 1월 6일에서 8일 그 둘 중에 하나 출국 일자가 현재 잡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갈 예정입니다. 안 먹히네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예. 보시면 시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국 학교를 갔었고, 이렇게 빨간 띠 보이시죠? 중국 느낌 싹 나는 빨간 띠를 메고 이제 중국 상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어 니하오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재밌었던 과목이 체육, 따라하면 되죠. 수학, 영어, 미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냈고, 이게 첫 번째 중국 가서 저의 생일인데,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어머니 아시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셔서 선교사님 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 가정이고 생일 때 어머니가 오셔서 생일을 축하했었던 첫 번째 생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한 학기 했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이 중국은 술, 담배 이런 게 나이 제한이 없어요. 판매가.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 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뭐 교사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나 저의 학업생활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울리긴 해야 되는데 어울리긴 싫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계속 전화 통화로 상의를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창사모님의 언니분인 그 당시 창 권사님이 어머니랑 이렇게 연결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 성교 목사님네 가정으로 상하이에서 천진으로 옮겨서 갔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이제 천진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가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면서 나올 건데 제 인생에서는 좀 터닝 포인트 시점이거든요. 신앙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좀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애티튜드를 가졌던 계기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는 중국인민대학교 북경에 있는 3대 대학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경영학부 마케팅과를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토론 동아리도 있었고 한중문화교류라고 해서 중국 학생들 중에 그때 뭐 K-팝, K-문화, 뭐 한국어 이런 거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한국 음식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교류하는 동아리였고요. 그 요 사진은 당시 마침 한국인 유학생회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교내 토론 대회를 했었습니다. 좋은 팀원을 만난 덕분에 교내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동시 통역을 많이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그런 공고 보면 이제 통역 알바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대부분 보면 교내 사이트의 통역 알바 특징은 중국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박람회 같은 데를 통해서 중국 바이어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하는 통역이었고 그런 통역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2009년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6.25 참전 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셨고 40여 년 만에 만난 친구분 이때 이제 행사가 있어서 처음 만났는데 미국에 살고 계시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걸 부모님과 소통하는 중에 그러시냐? 그럼 저 영어 공부하러 미국 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전공이 마케팅과였고 그 사례들이 미국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도 있었고 중국에 있으면서 서양에서 온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나 외국 친구들하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어로만 해서 나중에 대학 이제 취업을 할 때는 경쟁력과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 한국어 중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 분들도 많아요. 그럼 중국어로만 갖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영어. 그래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각 루트별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왜 제가 미국 가서 영어를 하고 싶나요?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특성상 6년 안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학을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군유학을 해서 갔다 올 경우 지금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갈 경우 루트별로 해서 그래서 결과값이 저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을 했고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도 내가 빚을 지는 한이 있어도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라 라는 또 마인드가 있으셨던 덕분에 이제 유학을 가서 ESL이란 걸 했습니다. ESL은 English Second Language라는 뜻으로 그냥 이 대학교에서 ESL 수료를 맞추면 이 대학 본과 대학생이 될 수가 있는 자격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인민대학교라는 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티피케이트만 얻고 수료증만 얻고 오는 걸로 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학교에서 여권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뒤에 계신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에게 그냥 영어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서 굿모닝, 헬로, 뭐 요플렛 2개 있으면 하나 드리고 사과 있으면 나눠 먹을까요? 뭐 그런 얘기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할아버지 친구분 댁에서 6개월 살다가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저는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6개월밖에 없는데 또 알아보기도 애매하고 해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여기 이 할머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 와라, 방 빈다 해서 정말 이때 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갈 곳이 없다. 그 할아버지 친구분 믿고 갔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마침 이 할머니를 만나서 같이 빈 방에 있다고 해서 거의 진짜 거의 무료로
거의 살았고 그 가운데서 매일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많이 익히게 된 그래서 이 할머니의 가족들입니다. 아들, 딸,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가족들. 다음 페이지요. 예.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했죠. 그때는 이제 좀 대외 활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는 아무래도 학점을 따야 될 이서열 학점이 많아서 요거는 대학교 때 수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근데 이제 경제 법률 세미나인데 대부분 경제학과 경영학과 애들이랑 이제 법학과 출신들이 모여갖고 당시에 발표했던 주제가 그 가전 하향 정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2008년, 2009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도 많은 경제 타격을 입었었고 그 가전 하향이 무슨 뜻이냐면 농민들, 못 사는 농민들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세금도 낮춰갖고 거의 그냥 싼 가격에 막 핸드폰을 10,000원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줘서 수요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정책인데 그럼 그런 정책을 쓸 때 뭐가 됐건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어찌 보면 거기서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시장에서 이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전략을 짜면 좋을까를 저희 학생들이 이제 법률 쪽이랑 경제경영 학생들이 모여서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거에서 이제 제가 발표했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도 있지만 또 믿음이 부족한지라 또 그 취업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인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당시에 북경에 있는 SK텔레콤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인턴 했을 때 사진이고요. 제 자리였었고 근데 그때 인턴은 그냥 통역이었어요. 그냥 통역 알바. 그냥 1년 장기 알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제가 들어간 팀이 그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저희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티몬 같이 그런 게 한국은 활성화가 됐는데 중국은 없었던 상황이라 여기서 최초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그 초창기 때 제가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통역부서가 있어서 통역부서한테 자료를 줘서 회의 참석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내용 업무를 더 잘 아니까 회의에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 애가 모든 걸 다 경험을 하게 된 되게 감사한 그런 또 계기가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그러다가 대학 인턴을 마치고 이제 이건 졸업했을 때 사진입니다. 예, 졸업했을 때 모습이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도 북경에 오셔서 이제 오신 김에 같이 이제 여행하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9월 학기입니다. 한국은 3월이잖아요. 중국은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졸업입니다. 그래서 6월에 졸업을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엄연히 말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지만 백수의 신분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6월에 졸업했고 저는 한국에 와서 카투사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카투사를 준비하려면 이제 토익이 뭐 800점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됐었는 조건인데 9월에 신청을 하고 11월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간 때 토익 준비를 해서 점수를 만들어 놓고 9월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뺑뺑이에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떨어졌고 그 다음 연도 2013년도 2월에는 중국어 어학병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군대 이왕에 늦게 가는 거 편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이 뭐가 됐건 집에서 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솔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빨간펜 구몬 같이 그 영어를 가리키는 그래서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저는 이때가 되게 좋은 게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나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크게 영향을 받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는 정말 그 아이들의 이렇게 말하다가도 그런 쪽의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참 그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구나를 좀 느꼈던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 수업에서 빠지는 시간 때는 집에 와서 어학병 준비를 계속 혼자서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되게 감사한 게 계속 해외에 있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갖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표정 보이시죠? 심란합니다. 군대 가기 하루 전이에요. 진짜 머리 깎이면서 가뜩이나 그런데 되게 심란한 표정을 재미로 이건 넣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군대를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운전병으로 그냥 갔어요. 운전병으로 갔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육사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근데 거기에서 좀 있다가 사단장 운전병 후보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운전을 너무 못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떨어져도 그거 후보로 되려면 이력서를 다 써서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기업들이 미사일이라든지 뭐 그런 군용품에 대해서 되게 기술 발전된 것들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파견 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에서는 뭐 수중에 있는 얘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그나마 손에 잡히는 애가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왔는데 해프닝이 저는 페루 팀을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운전병인데 생뚱맞게 그거냐? 공항에서 나오면 그 숙소까지 운전해서 모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운전병을 모집했던 거고 영어를 할 줄 운전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페루 팀이 4명이었는데 2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온 아저씨가 있는데 저는 그분이 수행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장군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Hey, how are you? 하면서 한국 처음이시죠?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한국 병역 문화는 이렇게 자유롭고 너무 좋네. 야, 우리가 배울만 하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군부대까지 연락이 돼서 그냥 돌아와서 포상휴가 받고 있었는데 그 부사단장님이 별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미군 부대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미연합 뭐 훈련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산기지에 있는 데로 가는데 급하니까 운전은 못하지만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냥 장군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군 운전병이 됐고 그 미군 부대를 가고 싶었는데 카투사 다 떨어졌는데 미군 부대를 가서 1년여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산기지에 있는. 그러다가 장군님이 기갑 여단장으로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주셔서 거의 상병 말 때, 거의 군생활 끝날 때쯤에 같이 옮겨간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새로운 일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시키기도 애매하잖아요. 곧 전역할 건데. 덕분에 토익 스피킹, 중국어 평가인 HSK, 어학시험 다 땄습니다. 병장 때. 시간이 너무 남아서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전역하면 백수였거든요. 근데 전 이때 되게 입마늘도 많이 누리고 하면서도 저 같은 케이스들의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중국이든 영어권 관련 유학한 애들이 있으면 주말에 같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 만들어 갖고 하고 어차피 제가 형이니까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애들 치킨 사주면서 같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건 미군 부대에 있었을 때 그냥 생활했던 사진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전역을 제가 15년도 3월에 했는데 이때가 상반기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서류 강탈당하고 다 떨어졌어요.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스킬도 모르고. 어학 점수만 따기 바빴지.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알아보다 집에서 놀기 뭐하니 했는데 마침 연락 온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 그 중국집 가면 유산소 시키면 해삼 나오잖아요. 해삼. 그거를 수입하려고 하는 회사였고 근데 그게 중간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마진을 너무 남긴다. 직접 캐나다에서 어부 찾아갖고 직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직접 어부 찾아 산만리를 갑니다. 3년 동안 리서치를 다 해놨어요. 그냥 어부만 찾으면 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바닷가 쪽으로 다 다녔던 거고 그렇게 6주 동안 어부 찾아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퀘벡인데 퀘벡은 프랑스 점령지라서 캐나다 땅에 있지만 영어를 못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림 그려가면서 해삼 인터넷도 안 터져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딨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 못 가서 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착구 가공공장도 찾아서 다 했는데 그럼 거기 가공공장의 대표를 누군가 세워야 돼요. 어린 저를 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경험이 있고 영어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그게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왜냐? 한국에다 그거를 해산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하면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캐나다 뭐 영주권 1년만 버티면 나오고 달콤한 유혹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보하는 기도하시는 분들께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조언도 듣고 막 했었어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퇴사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난 중국이 좋다. 중국 시장 연관되고 시스템 너무 없는 회사는 아니다 해서 성장 중인 회사나 대기업을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들어간 데가 이제 아성 HMP라고 해서 현재 지금 다이소의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외 영업부로 2015년 10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 본사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갈래? 라고 해서 막 회장님 면접 보고 해서 갈 수 있냐? 뼈를 묻을 수 있냐? 그래서 있습니다. 해서 간 게 2017년도 2월에 갔었고요. 그 당시에는 심천을 갔었습니다. 심천을 가서 이제 5개월 동안 일 배우고 하다가 17년도 6월에 갑자기 상해 지사로 가면서 출하부서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은 이따 뒤에서 자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상해 지사에서 있는 직원분들 사진이고 제 자리고, 그래서 이거는 신입생들 뽑을 때 대학 졸업 임박한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회사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면접 보고 하면 소개했던 거고요. 본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거나 지침이 있으면 지사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다이소의 제품이 많잖아요.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신상품 상담을 했고, 사장님, 본사의 상품부 사장님 전담 수행을 했었습니다. 사장님 오시면 사장님 전담 수행해서 상품 소싱하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었습니다. 동일한 시점에, 다음 페이지요. 동일한 시점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에 있으면 강남, 강북으로 나뉘잖아요. 상해는 황포강을 중심으로 포동, 포서, 동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포동에 있는 쪽에 한인연합교회에 있었고요. 거기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도 있었지만 일이 힘들었던 만큼 말씀도 붙잡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청년부의 그 부 내에서의 목자를 섬겼고, 초등부 이제 부장교사까지 섬기면서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거는 그냥 사진 간단히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미국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이제 크리스찬끼리 모여갖고 찬양하고 뭐 프리로 피자 주고 해서 먹었던 그 사진이고, 그 은인 바비닌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다운타운 갔다가 어린애들이 막 종이접기 하는데 같이 갔다가 코리안 방법이 있다. 동서남북 있잖아요. 이거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알려줬고, 저희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바니 당근 알죠? 당근이 영어로 캐롯이잖아요. 그래서 바니 캐롯 이러면서 이제 미국 친구들 알려주고, 369는 이제 영어로 숫자 바꿔갖고 뭐 이러면서 한국 문화 알려주고, 이 친구들이 다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파티를 가면 그냥 친구 집 놀러 가는 거예요. 말이 파티지 그냥 친구 집 놀러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놀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 하니까 하나씩 뭐 들고 가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그 당시 막 요리를 막 잘하지 못해서 그냥 유부초밥 만들어서 갔는데 되게 인기 있었던. 그래서 이거 코리안 푸드냐 저페니스 푸드냐 했을 때 코리안 푸드다 라고 했었던. 그랬고, 여기서는 제가 학생 비자긴 했지만 이게 미국이 또 비쌀 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비싸고 해서 알바를 좀 했었어요. 근데 팁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돌아오기 전에 그 Going Away라는 영어인데요. Going Away 파리 하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 사귀어서 다 와줬던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다음 페이지요. 있을 때 이제 생활입니다. 이건 주재원으로 있을 때인데 이제 포동에서의 그 모습. 이거는 그냥 상해가 이렇게 생겼구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 여기는 이제 쭉 자전거 도로가 있고 한데요. 강변인데 제가 항상 힘들었을 때마다 퇴근하면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사이클 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인상 깊은 곳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능한 날씨 좋으면 이제 강변 쪽에 카페 가갖고 책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자주 갔던 카페 거리 근처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중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근처로 이렇게 같이 캠핑도 하고 주말에 가던 카페에서 독서도 하고 자전거 타고. 예, 요건 제가 살던 집인데 원룸입니다, 원룸. 네, 이거는 운동기구지만 기구 샀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이고, 요게 이제 빨래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걸고 하면서 이제 다용도로 이 운동기구가 활용이 됐던 예, 사진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예, 중국 제가 상해에 있었잖아요. 근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해시가 락다운돼서 다 봉쇄됐어요. 집 밖을 못 나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하러 내려오세요 하면 그때 내려왔을 때 사진이고, 이거는 한국에 잠깐 구정 때 왔다가 중국 가면 그 당시에 21일을 격리를 해요. 호텔에서 14일, 집에서 7일. 그때 호텔에서 격리했을 때 업무도 똑같이 봐야 되고 업무 보면서 호텔에서 격리하니까 음식도 현창고 해서 들어갈 때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갔던 음식들. 그리고 이건 격리 기간에 요 공간에서 3개월 동안 갇혀서 사는 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한국을 나왔고 전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한국 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라 해서 휴직 상태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10월 31일 날 퇴사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직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 창사모님은 여기 계신 거 창사모님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직 준비하면서도 제가 되게 커리어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 소싱도 하고 출하도 관리하고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근데 누가 보기엔 잘 차려진 밥상인데 누가 보기에 사이드 디시만 많지 이것저것 아닌 거예요. 왜? 경력직이잖아요. 경력직은 뭔가 당장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삼성 SDS의 물류 쪽으로 이제 이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1월에 출국 예정인 상황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이집트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복음을 갖고, 그러고 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더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부탁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게 출국 전에 다시 한번 제 삶을 쭉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래서 앞전에 인사드렸던 멘트 중에 같이 나눔의 시간이 되지만 저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가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집트에 가서 등대, 망대의 역할로서 이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국에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중국에 가게 된 계기는 우선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여름방학 마치고 제가 그 상해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이제 어머니 찾아뵙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행으로 가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는데 그 배경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좀 부지런하고 그리고 뭐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이 그냥 알아서 제가 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제 그런 좀 애티튜드를 좀 보셨고, 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서는 그 애들이 슬슬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와 친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전 되게 싫었어요. 사이좋게 다들 지내면 좋잖아. 근데 너희들 왜 내 친구 괴롭혀? 이러다가 연류가 돼서 한 좀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서 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이 있던 덕분에 그래서 이제 좀 중학교 1학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는 저를 약간 문제아 취급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는 이거 에너지가 있고 한 건데 그거를 문제아 취급하는 이건 아니다 해서
차라리 너 큰 물에서 놀아라 라는 또 말씀이 있으셔서 가게 됐는데, 지금 그게 되돌아보면 중국에 간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준 거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추격된 계기는 중국을 간 덕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사셨는데 그 가운데 좀 재미난 일들이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재미난 거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데 세 개로 좀 추리면, 큰 틀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개면은 우선 2002년도 중국 처음 갔을 때, 당시에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은 스타크래프트 막 엄청 막 하고 있었을 때랑 DDR 펌프 나왔을 때, 요런 때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학교 갔을 때 그 빨간 띠맨 친구들이랑 롤러장을 막 다녔어요. 되게 순수했죠. 네, 순수한 애들이었고,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는 막 한국의 PC방이 막 많아지는 타이밍인데 중국에서는 그 롤러장, 막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애들이 있었어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미국 갔다 와서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 3학년 그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영어로도 같이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고, 거기에 있던 주변에 있던 이제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도 영어에 좀 관심도 많이 가져서 같이 저희끼리 막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일하는 시절, 주전 시절 때 그때 일하면서 이제 혼자서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 때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가고, 강변에 이제 뷰가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카페에서 혼자서 오늘 하루 저를 좀 반성을 하고 주일 말씀 보면서 그거와 저의 삶의 그 별개된 부분들을 좀 연계져서 좀 하늘 보면서 강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안 가고 마무리 정리 생각이 되면 자전거 타고 집에 오고,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대학 청년들이 노는 문화가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놀 게 없으니까 여러 명이 남자 여자들 같이 이렇게 긴 줄넘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더라고요. 참 얘네들은 시골 애들 같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점점 이렇게 바뀌었죠, 문화가 나중에는. 그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북경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아침에 학교가 머무는 곳하고 학교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택시비도 깎아서 탔던 예. 네, 원래 기본요금이 10원인데 네네. 말 잘해가지고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깎아서 탔던 그런 얘기도 네.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 신앙생활 부분은 우선은 그 말씀을 처음 듣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간에 이제 선교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쭉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생활화,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좋은 부분이,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이 보일 수 있고, 교회에 나가면 남들은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살면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질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구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한 거죠. 이게 신체적으로 경험이 자연스럽게 됐던 게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사이드적인 거나 포장 그런 거보다는 좀 그런 과정들 속에서의 무언가 말씀을 얻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시를 하는 좀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는 그 할아버지 친구분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분 아들분이 또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그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리고 와서는 대학교 3학년 때는 또 이 선교사님 이제 가정교회로 해서 다니다가, 그때는 3, 4학년 때는 로컬과 파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기숙사에 잠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평일 중에 한번 이제 인민대 랩런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같이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좀 병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저는 그 송도 신도시에 있는 라이프 스프링 교회라는 데 다녔습니다. 거기는 이제 약간 국제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계속 오래 사셔서 사모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그냥 본인이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를 그런 거리낌 없이 그냥 표현을 하는 식의 설교를 하신 게 되게 신선했고, 그냥 너무 그게 누림이 느껴져서 좋았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이제 중국으로 갔을 때는 상해 한인교회에서 다니다가 그곳에서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저는 뭔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지, 아하, 이해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해서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해갖고 쭈루룩 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기반으로 해서 왜 성경이 팩트인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는 창조론 부분이 믿어지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가 밥 먹고 자면서 저절로 이게 치료가 되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의학적으로도 발견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건축한 누군가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규칙적이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고.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포를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부터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그 로직과 성경에서 말한 그 로직이 되게 다르고 상당히 되게 과학적보다 더 과학적인 거를 느껴지면서부터 인격적으로도 좀 만나지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말씀을 깊숙이 가고 싶어서 이제 청년부의 목자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초등부로서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 믿음의 가정 부분도 그 발판이 됐었던 부분도 있어서 초등부 교사를 섬기면서,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전도사님들도 막 한국 가고 해서 말씀을 전할 분들이 없어서 교사 중에서 말씀교사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뭘 성경을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정말 많이 뭔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 참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와갖고 한국에 와서는 다시 그 라이프 스프링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공동체 부분에서 조금 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 전이라 무슨 활동이 있으면 참여도 하면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나눔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다 보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거의 그냥 얘기만 하고, 근데 저는 그동안 알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근데 공동체와의 나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런 또 면접 과정에서도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라 하다가 인천 렘넌트 교회에 유튜브로 메시지를 전 실시간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은혜가 돼서 나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성신도 선교사로 활동을 나가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만 못하는 부분들을 주변에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중보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저도 더 말씀을 찾고 맞나? 그런가? 아하, 그렇구나. 그럼 기대가 되네.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특히 이렇게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일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짝짝짝 보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는 좀 체질이라든지 저의 이런 그런 성향들이 좀 바뀌었던 부분을 첫 번째 터닝 포인트로 잡았고, 둘째는 저의 성격이나 인성적인 부분의 변화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았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좀 관리력 부분에서의 발전됐던 부분으로 세 번째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성교 목사님네 가정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이게 중국 학교를 다녔잖아요. 중국어를 아예 못 알아듣고 수업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를 이제 뭐 과외를 하면서 했지만 중국어 자체가 너무 이게 딸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건 수업 자체가 들려야지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리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서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부, 수학, 영어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집에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조용한 가정이니 조용히 있어야지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혼자 많으니까 혼자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럴 때 좀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거 안 헤어져요? 이거 왜 안 돼요?
안 돼요, 답답해요, 막 이런 부분들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무언가를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시기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다른 어떤 걸 할 때도 무언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됐던 체질적으로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집중하는 애티튜드, 태도 부분도 좀 터닝이 됐던 시기다. 두 번째는 그 성격 인성 부분은 그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아는 한국 문화는 좀 튀거나 이거 좀 뭔가 좀 하면 얘 왜 이렇게 나대, 오바해, 좀 거슬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배척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미국에 갔을 때 되게 놀라웠던 건 그러한 다른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걸 리더십이라고 애들이 표현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감사해서 아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배움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름을 인정을 하는 거를 배우려고 했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그거를 그럼 다름을 배움으로 바꿔보자 해서 배움으로 가는 그런 태도를 바뀌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영적 관리력 업무 부분은 주전으로 가면서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서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애기가 부서장을 맡고 상해지사의 뭐 부서장 역할 하면서 한국인 관리자 역할까지 다 1인 4역 5역을 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일 처리도 안 되고, 직원들이 찾아오면 항상 좋은 일로 저 이거 잘했어요가 아니에요. 문제 터지면 항상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오는 건 다 문제 터져서 오는 거잖아요. 오면 왜 와? 왜 와? 이런 부분들 또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좀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가 되게 감사한 계기인데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외부적으로 친구들 만나면서 풀었는데 코로나 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중국에선 더 봉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어성경 프로그램을 들었었고 집에 있는 이제 기독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창조부터가 믿어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밖에서의 그런 만남보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했던 분은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구나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믿어지면서 영적인 눈으로 좀 보려고 하는 민감성이 생겼고, 그런 가운데서 직원들을 바라봤을 때 이 친구들도 영혼이고 이 친구들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본인 인생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선택한 곳이 이 회사였고, 근데 왜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대하려고 했고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막 물 쏟아도 짜증난 상태면 아씨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평하면 물 묻었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웃풋도 달라지고 저 행동 달라지니까 주변 환경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참 평안을 얻다 보니까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지니까 이게 바뀌는 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또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신앙과 집중, 인격과 성격, 그리고 이런 신앙 부분, 이렇게 세 개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이것도 그 터닝 포인트랑 어찌 보면은 그게 다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신앙생활은 했지만 창조부터가 믿어지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된 계기는 그 코로나 때 나갈 수 없으면서 정말 그때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고, 그 겉에 그런 라이프 생활보다는 실질적 본질, 좀 이런 걸로 좀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인간적인 평안으로는 무언가 제가 얻으려고 했는 거 없거나 칭찬을 받거나 무언가 얻었을 때 평안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흔들림 없는 참 평안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런 거는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는 제 에어리아가 아니잖아요. 제 범위가 아니잖아요. 제 범위에서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속에서 누리면서 계속 이거 하는 방법을 알고 오직으로 다가가는 길인 거죠. 그 성화의 단계,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악을 하면서 찾으면서 느끼려고 하는 게 평안한 상태를 민감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야지만이 제가 나오는 아웃풋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코로나 때 그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않고 상기하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러한 또 더 믿어졌던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의 라이프 패턴을 보면 항상 딱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이전에 항상 시련이 엄청 크게 와요. 항상. 크게 왔다가 노력을 해요. 아, 이것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빌릴 게 아니야. 이건 내 돈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하다가 안 돼요. 안 되다, 이거 피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말씀과 병행은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찾고 저 못하겠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말씀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한 케이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황은 안 변했어요. 저의 마음 상태가 변하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계속 이제 주일에도 나오는 메시지도 이제 동일한 부분 오직으로 됐을 때 이제 그 과정인 건데 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인도하시는 걸 믿는 게 이제 선생님네 갔을 때, 이 목사님네 갔을 때도 상해에서 천진을 갈 때도 비행기가 14시간이 연착이 됐었어요. 예. 내가 그냥 안 갈래? 그냥 기숙사 가지 뭐. 짐 다 들고 있는데 그 보따리 짐 다 들고 공항에서 14시간을 근데 그거 그냥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럼 했었는데 막상 오고 나서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 시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아까 그 타투 다 떨어지고 어학병 떨어지고 운전병이라도 가야지. 그랬을 때 되게 하나님 전 그래도 하나님 자녀 멋있게 살아야죠. 노력했는데 왜 안 돼요? 막 이런 불평을 했다가 내려놓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려놨을 때 갑자기 그 부사단장님 운전병으로 갑자기 운전 하나 못하는데 테스트 없이 발탁이 되고 미군 부대 같이 그 다음날 짐 싸서 가고 결국엔 미군 부대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미군 부대 가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그분의 컬링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귀엽다 요놈 하면서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요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도 그 청년부 상해에 있을 때 그 청년부 친구를 만나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우 이 부장님 그래요. 항상 일이 90% 그리고 교회를 오는 게 회사 출근하듯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뭐 하면 일적으로 하고 딱딱딱딱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바뀌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말씀을 응하되면서 나오는 아웃풋이 바뀌니까 신앙이 8, 90%가 된 느낌이고 예전에는 그런 요 입을 잘 턴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포장적인 멘트였다면 지금은 무언가 알맹이가 있고 포장도 조금씩 가다듬어져 가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 오빠를 이 형을 얘를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라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부터도 또 은혜를 받은 그러면서 저는 그런 패턴화 속에서 그래서 문제가 오면 또 어떤 뜻이 있나요? 인도하시는 시그널일까요? 라는 걸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주일 말씀에서부터 먼저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걸 찾으면서 이거와 말씀을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하려는 애티튜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말씀들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이 정말 많고 그때그때 주일 말씀도 은혜되는 것들도 하면은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약하면 저는 잠언 16장 9절 제 카톡에도 있습니다. 배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해도 외부적인 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대응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군요.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것 또한 선한 방법일 텐데 저의 계획과 다른 것 뿐이지. 그럼 그 선한 방법의 목적은 뭐고 어떤 의미를 저한테 하는 거고 제가 어떻게 성장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부합하면 될까요?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이 말씀이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업무적으로도 어떠한 변수가 오고 문제가 터져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거를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의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힘들었어도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의 전문성으로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오면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딱딱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구나. 그거를 또 밑에 직원들에게 또 알려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최근까지 이제 고린도서 계속 말씀이 나왔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때는 이게 시험이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는 그냥 계기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잡았을 때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와도 그냥 또 한 번에 이거는 하나의 또 과정이구나 해서 부딪혀보지 라는 용기가 생기는 원동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 그냥 해결했다고 해서 감사해요 주님谢谢 이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을 해요. 그런 것도 기록을 해서 기록을 하다가 꼭 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뜻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판단이 그럴 수 있죠. 그럼 물음표로 놔둬요. 그럼 나중에 또 은혜 받으실 때 그거를 또 봐요. 그럼 이때 또 이런 거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구나. 입체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걸 수도 있고 저런 걸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만 아니라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저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전에 이 말씀을 갖고 용기도 주지만 문제 해결 후에도 계속 입체적으로 보면서 인도하시고 그게 발판이 돼서 또 다른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저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이기영 집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다이소 근무할 때 중국에서 그때 주재원으로서 그 생활이 어땠어요? 우선은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좀 팁이 될 수 있는데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부서 하나 맡는 것도 일개 3년차 직원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라부서장 플러스 한국인 관리자 넌 본사에서 나간 사람 그러면서 중간에 또 코로나 터지고 봉쇄되는 가운데 출하시켜야 되고 한국에 선적시켜야 되고 공장 셧다운 되는데 생산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보면서 업무에 치일 수밖에 없었고 업무가 많다 보니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나고 직원들이 오면 또 어떤 문제야? 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저가 이제 그러다가 하나씩 부서원 중에서 막 13년차, 15년차 된 중국 직원분들이 못해 먹겠다. 사유가 다 똑같았어요. 왜? 제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쪽도 실력이 안 되고 자존감 상하고 막 이러니까 퇴사자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요. 그게 신입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급 팀장급부터 퇴사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다가 갑자기 상무님이 비상호출이 딱 옵니다. 와서 너 여기서 한 명만, 예전엔 너의 비중이 이 정도라면 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해. 이제는 똑같아졌어. 한 명만 더 퇴사를 하면 그냥 본사로 가라. 너는 관리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좀 억울했어요. 난 열심히 했고 난 퇴근하면서까지도 몸은 퇴근했지만 계속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했는데 저의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그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보려고 하게 됐고, 직원들을 존중하게 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현장의 빛과 소금은 선한 영향력을 먼저 끼쳐보자 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보자 라고 해서 모두가 내가 행복한 일을 하나하나 잡을 수는 없으니 모두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자 라고 생각을 바꿨고, 그러다가 밑에 직원들부터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 사소한 업무들은 그냥 엑셀로 서식하다 만들어 버리고 전산실 연락해서 다 전산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아 편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위에 막 부서장급 다른 중국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소스들을 막 줬어요. 이렇게 관리하세요, 수치화로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주니까 밑에 직원들 좋아하고 도움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위에 직원분들도 경계했던 부분들이 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이거 제가 했어요가 아니라 아니에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영혼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했던 건데, 그런 반응들이 오니까 저도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 하니까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일할까 생각을 했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적 안 되는데 어차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선한 그거는 부서마다 업무하는 역할과 포지션과 KPI는 다르지만, KPI라 하면 본인의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그거는 부서마다 다 달라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우리가 정확한 시점에 선적을 시켜서 매장에 다이소 물건을 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목표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각자의 의견들이 다르지? 그런 공통된 의견들로 해서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로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네. 적대시되는 게 아니라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거를 생각하는 걸로 하면서 업무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이소에서 일하면서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되게 마지막엔 되게 좋게, 그래도 뭐 이게 특별한 포지션일 수도 있겠지만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휴직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나왔을 때도 이제 이거는 추후에도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분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도 제 말씀 안에서 제가 변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변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상해가 이렇게 봉쇄가 되고 했는데 예. 그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아까 사진 보셨죠? 3개월 동안 집 밖을 본 감옥이야, 감옥. 예. 뭐 배달 음식 시키면 되죠. 배달하는 사람도 밖에 돌아다녀야 배달을 하죠. 식당도 누군가가 밖에 나와야 요리를 하죠. 마트도 직원분들이 나와야 마트에서 판매를 하죠. 아무도 없어요. 유령도시. 그래서 그때만 한국에서는 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막 유행했어요. 저는 저의 봉쇄일지를 그때 막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좀 적어봤었는데, 혼자 살더라도 주방은 꼭 있는 집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덕션으로는 안 된다 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식량 구비 방법.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여기 한국은 카톡이잖아요. 카카오톡을 하는데 중국은 위챗을 써요. 그럼 아파트 단지 사람들끼리 그룹창을 만들어요. 왜? PCR 검사하러 내려오세요. 아까 사진들 보셨잖아요. 그 공지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몇 동 지금 10시까지 내려오세요. 공지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2주 정도는 없으니까 저 쌀 떨어졌어요. 그룹창에 막 올려요. 그러면은 저 쌀은 있는데 계란이 없어요. 그럼 바꾸죠. 시장가가 형성이 되죠. 물물 교환하면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버티다가 공동구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나는 요거 소고기만 먹고 싶어, 난 삼겹살만 먹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삼겹살, 소고기, 양고기 세트로 팔아요. 무조건. 내가 양고기를 못 먹어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체 구매로 이렇게 돼서 저 양고기 안 먹어 이러면 저 양고기 주세요 주면 나 야채 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을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한 6주 뒤 요 정도부터 슬슬 빵도 팔고 우유도 팔고 가끔 뭐 햄버거 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풀린 거긴 한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어야 되지? 빵이 이거 이틀량밖에 없는데 또 구매하면 배달 오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아침 못 먹네. 먹고 살 생존 위주로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고, 더 심각한 거는 앰뷸런스도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장마비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뇌졸중 있으신 분들, 약 못 구해서 죽으신 분들 많아요. 노인분들 스마트폰 사용 못 해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뉴스에 보도에 안 나오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고, 갑자기 뭐 아파요. 임산부분들 출산해야죠. 앰뷸런스 없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안 돌아가니까 빚은 독촉받지. 해외랑 거래하시는 분들. 자살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생각을 했죠. 나는 왜 중국에 있지? 왜 있어야 되지? 하나님 저 왜 있어야 돼요? 3개월 동안 있으니까 다들 예민해져요. 그 그룹창에서도 말 한마디 갖고 사람들이 처음에 막 도와줬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갖고 꼬투리 잡아서 싸워요. 야, 너 내려와. 내려와서 얘기해. 예민해져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예민해졌고. 한국에선 계속, 야, 중국 봉쇄된데 이거, 아, 걱정된다. 그런데 출하는 언제 하니? 그런데 이건 어쩌니? 아, 고생한다. 그런데, 다 가식이고 연기고 너무 정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예민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말씀을 붙잡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 아브라함 다 가졌어요. 근데 롯이랑 이제 술술 하다가 각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 요때가 딱 왔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야, 너 가지면 가져. 어디로 갈래? 누가 봐도 가나안이 좋아요. 롯이 저 가나안 갈래. 가. 너무 손해죠. 바보죠, 바보.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게 내가 어딜 좋은 곳을 가냐, 뭘 좋은 걸 얻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복이 될 거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렇잖아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되게 바보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 제가 이것저것 한 다음에 내려놨을 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감사하게도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패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우러지니까 저는 그 봉쇄하는 기간에 이거를 딱 붙잡고 있어서 그러면 나올게요. 거기서 나와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뭐든 좀 리프레싱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확장이 되면서 말씀하셨는데 3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커리어 대리과장급이고 제일 취업시장에서도 잘 팔리기 좋아요. 그리고 관리직도 되면서 현업도 뛸 수 있고 갈 수 있고 타이밍상으로나 그런 상황으로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우선은 제가 어딜 더 좋은 곳을 가냐 좋은 걸 얻냐 보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제가 중국을 너무 좋아하지만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그것 또한 인도겠구나.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 해서 이직을 또 결정하게 된 것 또한 이 봉쇄 기간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몇 개월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개월 동안? 그때 제가 이제 6월 4일 날 나왔어요. 근데 6월 2일 날 상해가 마침 나오려고 다 준비했더니 중국의 봉쇄가 풀렸어요. 근데 감사한 게 풀리면 이제 집계약 마무리 집주인이랑 해야 되고 뭐 인터넷 통신비 요것도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침 2일 날 풀렸고 4일 날 출국이라 그때 이제 마무리까지 어찌 보면 깔끔하게 다 할 수 있었던 또 그 시간표 또한 되게 일단 감사한데 한국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6월에는 이제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도 못하고 해서 허리도 안 좋고 해서 좀 치료도 받으면서 했지만 좀 가족들이랑 쭉 요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게 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해외에서 뭐 방학 때마다 잠깐 와서 반가워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랬던 패턴에서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6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혼자 살던 패턴에서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부딪힌 점도 많고 또 막 또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고 예민해지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타협적으로 되게 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해외에 있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 되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게 건강한 성인이시구나. 그리고 아 되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구나를 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아 이제 30대 중반부터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저의 상태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는 법을 체질적으로 좀 익혔던 되게 좋은 시간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은 그렇게 해서 허리 치료도 받으면서 독서도 하고 혼자서 여행도 갔어요. 뭐 부산도 한 번도 안 가봤어서 부산 하고 뭐 경주 하고 하면서 이제 여행도 하고 7월부터 9월 달은 이제 좀 이직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헤드헌터들한테서 많은 포지션 제안도 받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 잘 차려진 밥상 같은데 메인이 없다냐 아니면 다 메인이냐. 그러다가 어떤 걸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입사 예정인 삼성 SDS의 면접을 처음 이제 봐야 되는 과정에서 월요일 날 면접 예정이 첫 면접이 잡혔는데 토요일 날까지 연습을 해서 이제 어머니가 테스트를 해주시고 줌으로 연습을 화상 면접이라 했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맥락을 못 잡겠는 거예요. 물류회사잖아요. 경력직이면 당장 써먹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이것저것 조급한 마음에 다 차려진 밥상을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포인트가 없고 구미가 안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아 너무 안 돼서 취업 코칭 이런 게 있나? 알아봤더니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한 시간에 얼마 겁나 비싼데 아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가야지 해서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미팅을 갔는데 그 코칭님을 만난 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어찌 보면 그분도 이제 성교에 대한 좀 비전이 있는 분이고 단순히 취업에 대한 거를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청년이 이제 취업을 이직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갖고 계시고 그럼 그런 비전과 그리고 경제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들을 좀 읽을 수 있고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막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접 예상 질문에서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가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난 말씀으로 이긴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잠언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긴다. 그걸 쓰더니 이제 교회 다니시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1시간 코칭인데 3시간을 넘게 막 코칭을 하면서 아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직 준비를 또 생각을 했구나. 중국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명예나 이런 거 버리고 제가 가는 곳을 가야 되겠다. 왜냐면 나름 또래 대비로 급여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그때 다이소가 지사가 3개인데 소장님은 지사장님은 2명이었어요. 다음 그 순서로 서열로 봤을 때 저예요. 제가 큰 사고 안 치면 저 그냥 지사장 되면 돼요. 3년 뒤에 4년 뒤에 승승장구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말씀하는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중국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결정한 퇴사를 그렇게 해서 믿음 갖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정작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고 있더라고요. 이직 준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 코칭분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 성교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계속 기도 요청하면서 중보하면서 인도받자 하면서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SS를 갔는데 5번의 면접을 봤었어요. 5번의 면접을 봤었고 왜? 제가 물류만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에는 드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넌 중국이었는데 왜? 이집트? 왜? 너 물류? 왜? 그럼 너 입사해서 어떻게 일할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란 시간을 더 주셨고 그때 전반적으로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오케이 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다 칭찬해놓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 갑자기 내부 직원 추천자로 채용이 바뀌었대요. 사람 놀린 거죠. 면접 5번이나 준비시켜놓고. 그때 이집트랑 인도까지 있어서 인도까지 다 보고 최종 면접까지 가서 최종 면접에서도 제일 위에 분인 권역자님이 한 번 더 보자라고 해서 그것까지 준비해서 다 했는데 떨어지고선 그 당시에 낙담하고 있을 때 또 삼성전자에서 알제리 지점인데 그쪽에서 SCM 부서로 또 연락이 와서 거기는 거의 현지 채용이라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그것까지 최종 면접에 오케이 됐어요. 오퍼 레터 왔고 사인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사인하려고 하는데 전날 SDS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입사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삼성전자 알제리 지점이요.
거기서 얼마 불렀어요? 그게 중요해요? 전 비슷한 조건이면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제가 근데 그때 기도를 했던 게 교만했죠. 5번 면접 보고 당연히 될 줄 알았죠. 반응도 좋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준비 잘하셨네요. 아싸, 간다. 이 생각했는데 다 내려놨거든요, 그때. 아, 중국에서 나왔을 때 그 초심을 잃었네요. 그냥 내가 어딜 가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딜 가든 그게 복된 곳이고 그게 복된 삶인데, 그거를 좀 되짚었던 계기가 되고, 그래서 다시 내려놨을 때 SDS에서 다시 연락이 왔던 거고, 어찌 보면 그쪽에 그냥 됐던 것보다 지금 여기 됐는데요, 아 얘는 더 다른 데 갈 수 있구나 해서 더 모양새가 좋은 쪽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SDS 입사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똑같이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한 다음에 결과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이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아싸 또 됐다, 또 말씀은 붙잡지만 또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또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선생님 말씀을 주시면서 또 계속 주일 말씀 듣고 하다가 지금 평신도 선교사라는 또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또 지금 이 선교사의 밤을 준비하면서 이집트에 가기 전에 저의 삶을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리뷰를 시키신다? 왜지? 왜 이 타이밍에? 그래서 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었잖아를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경 집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해외 유학을 꿈꾸는 랩런트들에게 해외로 많이 또 나갈 텐데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일단 하나님 자녀라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선한 방법으로 계속 인도할 건데, 본인이 그걸 민감성을 갖고 느끼냐 못 느끼냐 차이일 것 같은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창조에 대해서 되게 딱 그 부분이 너무 믿어졌던 부분이라, 또 창조에서 저는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저희는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삶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의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연계를 해서 관계 속에서든, 그게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의 이거를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배려를 하고 배려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좀 이렇게 좀 느끼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그럼 모두가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나쁜 관계여도 제가 용서라는 걸 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행위, 일이라든지 뭐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참호 16장 9절이에요. 이것도 내가 계획할 때 모든 환경을 다 그분의 계획 안에 플랜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난 인도받고 있고, 그 안에서 환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했네? 그러면은 이 닥친 환경은 그분의 플랜이고 가장 선한 베스트한 방법인데 내가 무지해서 그걸 모르는 것 뿐이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알아가는 과정으로, 모든 맞닥뜨린 문제나 사건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여행으로 삼으면 그것이 본인의 가장 신앙의 재테크가 돼서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언어에 꿀팁이 있나요? 언어요? 아, 전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정말. 전 똑똑하지도 않고 이래서 정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배고파, 햄버거 먹고 싶어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저의 카톡이든 뭐든 핸드폰을 꺼내든 포스트잇을 꺼내든 적어요. 이거 영어로 바꿀 거. 그러면 시간을 내서 그거를 한글로 쓴 걸 영어로 바꿔요. 아니면 중국어로 바꿔요. 그러면 현지 친구들이 됐든 뭐 네이버 찾든 뭐라든 그걸 수정을 해요. 그냥 문장을 두드려 외워요. 저는. 그러면 그 문장들이 쌓이고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네, 그런 부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영어를 좀 했었고, 그러려면 이제 현지인 친구가 있거나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뭐 파파고 같이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했고, 그리고 저는 모방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그냥 그 현지인 사람들 따라하면 돼요. 네. 근데 영어나 그런 언어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 대 사람에서 관계 속에서 그냥 도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내 환경이 그게 노출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 환경이어야지 언어를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하려면 단순히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얻으려면 해외에서 약간 본인이 그걸 노출을 하면서 언어도 익히고 생각하는 관념도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를 익히면 언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경험 재테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이집트에 이번에 가시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애국으로 가는 거죠. 출애굽기는 있는데 입애국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애국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또한 그 과정도 지금 제가 이제 나눴듯이 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듯이 다 내려놨을 때 주신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가서도 거기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기대되는 부분은 정말 낯선 땅이고 우리가 생각하기 저도 똑같아요. 한 번도 가본 나라도 아니고 생소하고 무슬림 국가고 그런 가운데서 낯선 환경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찾았을 때 더 큰 응답으로 주실 거잖아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좀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첫째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는 근본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저희의 실질적인 아이덴티티는 본질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모두가 주재원이고 모두가 파견 나온 사람이고 내가 어딨냐가 한국이냐 이집트냐 차이인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신분을 잊지 않고 망대 역할이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더욱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그 전도라는 부분이 전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만의 전도 방법은 얘기하면서 고민을 서로 친구들끼리 털어놓으면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했을 때 좋았어가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전도를 생각을 했었고 이 또한 또 부담이 되고 뭔가 안 믿어지면 내가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통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주는 거. 요새 또 이제 미디어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집트를 가더라도 이제 제가 뭔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보다 좀 그런 말씀의 시스템이 아랍어든 영어든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그 설교 말씀 복음의 순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를 받으면 한번 들어봐. 통로 역할 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의 역할이 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런 통로의 역할, 상대방의 말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되는 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찾아내는 거. 제가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람 말에 되게 좌지우지가 돼요. 물론 일입이고 부록 전의 나이기 때문에서 그럴 수 있는데 많이 흔들리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우선은 주일 말씀부터 그거에 요약된 거 10가지 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사람에 넘어가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번째는 좀 믿음의 배우자 파트너를 만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워도 이거를 서로 나눔 가운데서 만나서 해결하고가 아니라 그거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에서 응답받고 이 사람도 말씀에서 응답받은 거를 응답받은 걸 기준으로 서로가 나눌 때 하나님을 찾은 거를 갖고서 나눌 때 이게 해결을 되든 뭔가 무조건 뭐 쇼부를 결과값을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본인이 그걸 계기로 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성장해가고 동반자의 역할로서 가는 거. 그런 파트너를 만나고 그러려면 저부터가 하나님 관계가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더 서야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의 배우자나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함. 아프리카예요. 풍토병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전염병 있을 수 있고 종교적 대립. 이집트가 90%가 무슬림이고 10%가 기독교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 종교적인 그런 대립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제 강건함 속에서 이제 지내고 이제 워킹 비자라는 그걸로 가지만 근본적인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건함 속에서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기도 제목.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